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 시민과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북구 제3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용균 의원입니다. 권 의원은 강북 지역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교통 환경과 그로 인한 도시적 편의의 소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북구는 서울의 중심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시의 변두리처럼 교통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삼양동, 삼각산동, 수유 1동, 인수동, 우이동 등 주민들은 우이신설 하나만을 의지하며 대중교통 오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남과 강북,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 과언은 아닙니다. 강남은 발달된 교통발 기반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지만 강북은 교통소외로 인해 발전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강북구 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북, 도봉, 성동, 동대문 등 인접한 지역들 모두가 영향을 받는 문제입니다. 강북 지역의 교통 불균형을 방치하면 서울시 전역의 발전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강북구의 교통 인프라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이신설선 연장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십리역까지의 노선 연장은 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이신설선의 현실은 참담합니다. 아시다시피 우이신설선은 개통 이후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낮은 이용률과 높은 운영 비용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강북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이라 교통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이 지나고 있고 이용률이 낮고 짧은 구간으로 인해 운영 효율성이 부족해 적자가 주요 원인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도시계획 실패로 보여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윤종장 교통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네, 경전선 적자가 심각합니다. 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이신설선의 경우에는 우선 수 예측을 하루에 한 13만 정도 이용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현재 약 7, 8만 정도, 한 60% 정도가 좀 못 되고요. 그 이용하시는 분들의 또 약 40%가 또 대부분 무임 승객이십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예측한 거에 비해서 수입이 좀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은 우리 신설선이 비록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인구 밀집 지역인 강북권 구도심에서 서울 중심가로 막힘없이 빠르게 사람들을 이동시킴으로써 교통 서비스와 문화를 한 단계 높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제326회 임시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앞으로 운영사와의 협의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을 충분히 잘 해결될 거라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서울시가 모든 노력을 다하여 잘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히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바로 노선 연장입니다. 기존 진행 중인 방학역까지의 연장 노선이 아니라 왕십리역까지의 연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현재 우이신설선 노선도입니다. 우이신설선을 통해서 솔샘역에서, 저희 집이 솔샘역입니다. 솔샘역에서 왕십리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왕십리역으로 가려면 보문역에서 6호선 환승한 후 신당역에서 다시 2호선 환승 후 왕십리역으로 갑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성신여대 입구역에서 4호선 환승 후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다시 2호선 환승해서 왕십리역으로 가야 합니다. 실장님, 네. 두 번을 환승해야 되는 거 보셨죠? 예.
그리고 요즘은 그 외국인들이 북한산을 많이 찾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네. 있습니다. 북한산을 가려면 그럼 반대로 북한산을 가려면 북한산의 우이 신설 종점인 우이 신설 경전철 종점인 북한산 우이역으로 가야 합니다. 네. 그럼 반대로 동대문 문화역사공원에서 다시 그다음에 성신여대 입구역에서 환승을 해야겠죠. 그리고 북한산 우이역으로 가고 아니면 똑같이 신당역에서 보문역에서 그리고 종점까지 가겠죠. 똑같이 2번 이상 최소한 20-30분 소요됩니다. 특히 출퇴근길에는 더욱더 시간이 걸리겠죠. 많은 사람들이 밀리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4호선이 혼잡도가 대단합니다. 우이 신설선은 출근 시간, 특히 출근 시간에 혼잡도가 높지만 그 이후의 시간에는 낮기 때문에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습니다. 근데 신설역에서 왕십리역까지 구간이 2.44km입니다. 정거장 2개. 최초의 계획은 왕십리역에서 북한산 우이까지 계획을 했었죠. 맞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해결되지 못하고 신설역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당초 계획할 때는 북한산 우회에서부터 왕십리까지 연결이 됐었는데 아마 이제 민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민자 사업자가 여러 가지 뭐 수익성 판단을 해서 신설역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가장 문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다 옷을 다시 벗고 단추를 끼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2015년도 자료를 보면 지금 교통 담당 부서에서 보낸 자료에 보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신설동역 정거장이 1호선, 2호선 성수지선 우이신설역이 동일한 종단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기술적 문제로 어렵다. 부서 의견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9년 전의 의견입니다. 현재도 그렇습니까? 아시다시피 우이신설은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1호선은 동에서 서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의 이제 T자형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예, 교차를 해야겠죠. 예, 사선으로 신정 지선이 이제 2호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공교롭게 세 개 노선이 지하 2층 약 10m 지하에서 서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우이신설선을 왕십리까지 연결을 하려면 이제 우이신설선 신설동역 전역인 보문역에서부터 지하로 이렇게 서서히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한 2km 정도 들어와서 신설동역에서는 25m 지하로 들어가서 다시 이제 왕십리역까지 지하로 가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도로상이라면 사거리에서 신호를 통해서 갈 수 있겠지만 이게 지하철 철도라다 보니까 결국 이제 지하로 파고들어야 되는 기술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술적 문제도 문제이거니와 기존의 우이신설선 그 투자된 매몰 비용, 그다음에 또 재정, 그리고 또 하필 또 거기가 또 민자 사업 구간이라서 민자 사업자과의 어떤 협의 등 여러 가지 난관적 요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 같은 종단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그게 첫 단추가 잘못 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만, 뭐 이제 우선 그때 당시에 이제 강북 구민들의 열망은 빨리 지하철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 조속한 시일에 갈 수 있는 거는 민자 사업자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결국은 신설에서도 북한산 우이까지 연결하는 그 노선으로 민자 사업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첫 단추가 반드시 잘못 꼈다라고 보기는 좀 왜냐하면 지금 와서 2.44km를 연장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돼버렸어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 2.44km만 연결된다면 왕십리로 연결된다면 왕십리에는 얼마나 다양합니까? 자, 그러면 지금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매몰 비용 말씀하셨어요. 충분히 뭐 그 내용도 알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삼성역, 수서역, SRT 연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예, 원래 SRT 노선이 수서역에서 끝나는 거였는데 삼성역까지 연장해서 GTX-C랑 연결시키는 그런 걸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처음에 국토부는 어떤 반응이었어요? 국토부는 수서에서 끝나는 걸로 그렇죠. 했었죠. 안 된다고 했었죠. 예, 예. 근데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실 이제 동부권역에서 GTX나 코렐 같은
고속철도를 타는 게 서울역이나 용산역까지 내려야 하는 그런 불편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 GTX-C를 통해서 바로 SRT랑 연결되니까 동부권역 입장에서는 고속철도 타는 게 굉장히 쉬워졌던 거죠. 그게 국토부에서 그걸 또 받아들였던 거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비용 때문에 결국 비용 때문에 불가하다라고 했다가 지금 와서는 그 비용을 수반하더라도 이게 낫다 판단하니까 결정한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비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효율성, 그다음에 주민 편의 문제가 우선했었다고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단순히 국토부가 혼자서 결정했을 거라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지역 주민들이 끊임없이 노력했고 또 지역 정치인들이 함께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힘을 모아서 좋은 결정이 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죠? 네, 동의합니다. 예. 신설동역, 왕십리역 연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몰 비용, 그다음에 민자 구간, 이런 기술적 한계, 예산의 문제로 불가능하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강북 구민들, 그다음에 성북 구민들, 지금 우이신설선이 관통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21년도 6월 10일에 강북구에서는 우이신설선 왕십리역 연장 촉구 건의안이 통과됐고요. 21년 6월 30일에는 성북구의 우이신설선 왕십리 연장 촉구 건의안이 통과되었고 그 이후 저희 지역구의 미아 뉴타운 입주민들이 우이신설선 연장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22일 서울시 김도식 정무부시장에게 이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답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답변한 적 있나요? 그 아마 기술적 어려움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 강북구의 의장이었습니다.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21년에 넣었으면 22년까지 제가 임기였는데, 그죠? 22년에 선거였으니까. 그래도 4월까지는 제가 의장으로 있었으면 충분히 답변은 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김도식 부시장님 같이 만났었고요. 우리 전 최선 시의원과 함께 만나서 전달하고 간담회 가졌었고요.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전혀 설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서명부 전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 두 번째, 지금 보면 2013년 경춘선 정착역이 상봉역에서 용산까지 구간 연장 요청했던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십시오. 일단 경춘선 종착역이 이제 상북에서 용산으로 가는 걸 처음에 시도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있는 상봉에서부터 이제 가는 곳이 지금 복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두 개의 레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만나서 경의선, 경춘선이 만나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기다렸다가 가고 시격이 조정되고 이런 불편함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연결하려면 복복선이라고 해서 레일이 4개로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아마 그 레일 4개 늘어나는 걸 고민하다가 이제 나타난 것이 이제 GTX-B입니다. GTX-B가 나타나니까 그럼 GTX-B로 그 정책을 좀 변경시키자라고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GTX-B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GTX-B 사업으로 해서 네. 결과적으로 해결되고 됐습니다. 그게 그죠? 지금 보면 이제 22년도 국토교통부가 인천대 입구역에서 경춘선 마석역 구간 연결해서 GTX-B 노선 마석과 서울역 구간에 대한 기본 계획을 확정 고시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GTX-B 노선 중 용산 상봉 기본 계획이 확정되면서 상봉역에서 용산까지 연결하는 경춘선 연결 사업도 가시화된 거죠. 자, 이렇게 제가 봐서 방법을 찾는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속 안 된다 아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또 주민들의 그 열망이 더 강해지고 라면 충분히 변화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고도 변화를 해야죠.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저는 그래요. 지금 우이신설선이 왕십리로 연결된다라면 이제 교통 편의뿐만이 아니라 수익도 창출되고 또 경제적 논리뿐만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교통 편의성 향상,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까지 다 이런 걸 고려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함께 검토하고 연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강남권에 집중되어 있는 교통 인프라 투자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강북 지역 주민들도 편리하고 빠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왜 강남에는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강북 지역은 계속해서 교통 소외를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15 검토를 통해서 도시철도망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 주십시오. 교통시장님의 의견 어떻습니까? 예, 지금 기술적 검토만 말씀을 드렸고요. 의원님께서 사례로 들은 경춘선이나 SRT 부분은 기술적 문제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사업과의 어떤 연계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만 가지고는 기술적 검토의 비중이 워낙 커서 좀 더 다른 요소들을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네. 뭐 시장님은 워낙 뭐 강북구 사정 잘 알고 계시다는 거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실장님과 얘기 나눴는데요. 현재 그 우이 신설 경전철 관련해서 그리고 교통 인프라와 관련해서 시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우이 신설선이 아시다시피 경영 상태가 썩 좋지가 않잖아요. 재정 사업으로 하면 재정이 많이 들고 민자 사업으로 하면 이런 일이 생기고 참 고민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꾸준히 강북 지역의 경전철을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동북선은 지금 한창 건설 중에 있고 면목선은 이미 개통을 했고 강북 횡단선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예타가 안 나와서 별도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다시 시도하는 걸로 이렇게 가닥이 잡혀 있고 합니다. 하여튼 지금 쭉 대화 과정을 통해서 참 답답한 심정으로 저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하여튼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저 왕십리역하고 연결을 했으면 참 제일 좋았을 법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에 와서는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보고를 받아보니까 기술적으로 그렇게 용이한 건 아니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그 대책을 세워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만은 하여튼 주무부서에서 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강북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리 신설선 연장은 강북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자 서울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신설동역과 왕십역을 연결하는 강북과 강남을 하나로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의 중심축을 만들고 강남에서 북한산까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관광 활성화는 물론 강북 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되찾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교통 인프라는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도시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서울의 진정한 균형 발전을 위해 우리 신설선 연장을 비롯한 강북 지역 교통체계 혁신에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울시의 정책 의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매입 임대주택 공공기숙사 추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동네, 평화로운 동네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했던 미아 3 재개발 정비 사업이 예상치 못한 주민 갈등과 대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비 계획에 없었던 공공기숙사 추진이 갈등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자료를 보시면 최근 핵지 6의 공공시설 용지에 핵지 6 종교시설 용지에 공공기숙사를 추진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기존의 일반 분양자들은 분양 공고 당시 해당 구역에 공공기숙사 설치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한 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부장계약 당시의 조건으로 하지 않고 핵지 6이 갑작스럽게 변경될 예정이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충분한 설명도 없이 진행되는 점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었다면 사전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주민들이 이 문제를 미리 인지하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공공기숙사는 1인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서울시의 정책의 추진 방향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지역 내 갈등과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기존 계획에 없던 방식으로 공공기숙사를 추가하면서 입주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와의 논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병용 주택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주택실장 한병용입니다. 네, 미아 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알고 계시죠? 예, 올해 저희들이 공사비 갈등으로 많은 현장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공사비 갈등을 해결했던 좋은 사례 현장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공사가 부분 준공이 돼서 입주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4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돼서 2024년 9월 올해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60% 이상이 입주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숙사와 관련해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예,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서울시 정책 사업인 매입 임대주택 공공 사업, 그러니까 공공기숙사 사업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공공기숙사를 매입 임대로 지금 올해 처음 모집을 해가지고 일부 한 5개 사업지에 대해서 지금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기숙사를 지을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례도 만들었고요, 운영 기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숙사를 좀 더 활성화해서 1인 공유주택을 확대하는 걸로 저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월에 발표된 1인 가구 공유주택 사업과 연관이 있는 거죠? 아니요, 지금 말씀 주신 공공기숙사하고 그다음에 2월에 발표한 거는 민간 기숙사입니다. 민간 임대 기숙사. 그래서 민간이 종상향을 바꿔가지고 그곳에 기숙사를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지어서 기숙사를 지어서 그것을 임대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러니까 2월달에 발표한 공공기숙사는 내용입니다. SH가 매입을 하는 거니까 다르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공공화 얘기하시는 민간하고 네네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2월 달에 발표하고 그리고 공공기숙사가 가능하게끔 법이 개정되고 그리고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건 맞죠? 예, 그래서 2월달에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요, 3월달에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 기준을 6월달에 지침을 발표했고, 그다음에 현재 한 10개 현장에 대해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고요. 12월달에 한 2개 민간 현장이 부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민간입니다. 네. 민간 부분 한 2개 현장을 12월달에 아마 제안이 들어올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SH에서 얘기하는 매입 임대주택 공모가 4월에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신청 들어온 게 몇 개였죠? 지금 총 11개 사업지에 대해서 1,005실이 신청이 됐고요. 그 중에 5개 실 478실이 조건부 가결돼서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차 진행됐고 아직 현재 본 계약을 이루어진 건 없죠. 네, 본계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네.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되게 의심을 가고 또 주민들이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2월 달에 발표하시고 그다음에 3월 달에 3월 25일 공문을 보면 SH공사의 2024년 기존주택 등 매입 임대주택 공급 계획과 관련하여 공공기숙사를 매입 임대주택 사업에 반영토록 조치하라라는 내용이에요. 네, 본인들- 공공기숙사하고요, 민간기숙사하고 전혀 다른 분야인데 지금 근데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어찌됐든 SH에 보냈다는 얘기는 공공 부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공공 분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냈죠. 네, 네네네. 자, SH에 이렇게 보낸 이유는 기본적으로 서울에 다양한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청년 안심주택, 재개발, 재건축 임대주택부터 해서 다양하게 있는데 저렴한 임대주택을 좀 더 공급할 필요가 있고요. 1인 가구에 대한 임대주택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렴하고 1인 가구를 위한 기숙사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다양한 재개발 구역이라든지 역세권 개발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공공 기숙사를 건립할 예정에 있고요. 민간에서 건립되고 있는 것 중에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거는 매입 임대로서 공공 기숙사를 매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SH를 통해서 일부 공공 기숙사를 매입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과정에서 공공기숙사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이제 SH가 공고를 내고 지금 보면은 미아 3구역이 종교용지에 대해서 매도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청을 한 거죠. 공고에 대한. 네, 선정이 근데 된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런 과정에서 혹시 미아 3구역 지금 현재 핵지 6이 종교용지인데 예. 이런 사실을 알고 혹시 조합에 예. 이런 사업이 있다 예. 고지한 적 있나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작년에 저희 공사장이 중단된 현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입주가 곤란한 현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합의 갈등으로 문제가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스크린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미아 3구역 같은 경우 올 3월에 특별하게 그 시공사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한 지역입니다. 네. 참 유례가 별로 없는 사례인데요. 그래서 시공사가 소송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스크린을 했었고요. 구청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를 시켰고요. 작년부터 토지 이용 계획도를 좀 변경하려고 했었던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 중에 종교용지 한 3개를 변경해서 주택용지하고 근생용지로 변경을 해서 매각을 검토를 했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아마 이번에 공공기숙사 그러니까 이미 파악을 하고 계셨던 거죠? 기본적으로 작년에 서류가 협의를 돌렸기 때문에 그 서류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핵지 6 정교용지를 매각하려고 아마 조합에서는 계속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매각되지 않았어요, 그죠? 예, 기본적으로 매각이 돼야 되는데 매각되지 않다 보니까 아마 시공사에서 공사 대금을 다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걸로 파악을 하고 소송을 한 걸로 그러면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SH공사는 매입 대상의 기숙사를 반영해서 4월 23일 날 공고를 냈고 미아 3구역 조합은 임대용 기숙사 80시에 대해서 매도 신청을 하게 되고 5월 달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리고 8월 7일에는 SH공사에서 매입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되고 그다음에 8월 22일은 통보가 되었어요. 그리고 8월 27일은 서울시가 코디네이터 조정으로 갈등이 해결됐다. 서울시 보도자료 배포하죠. 네, 자, 보도자료 내용은 그렇죠. 미아 3구역이 서울시의 맞춤형 중재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조합 시공사 간 110억 원 증액 공사비 합의로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었다라는 내용이죠. 네. 자, 내용을 읽어보면 구역 내에 자녀 핵지 공공기숙사를 건립해서 SH공사에 매각하고 이 매각 대금을 증가된 공사비로 충당함으로써 조합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아주 좋은 안 같잖아요. 지금 기존의 종교용지가 매각되지 않고 있었던 거를 어찌 보면 서울시가 해결해 준 거죠. 기본적으로 조합에서 추진을 했던 신청 사항이고요. 아직 그러니까 신청을 제가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예. 사실을 조합이 이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네, 아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사업비 충당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아마 자, 조합에서 검토를 한 걸로 그러니까 알고 지금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네. 어쨌든 정비사업 관련 부서에서 네.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통보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합에서 신청을 했고 또 SH는 그걸 검토해서 오케이 되니까 코디네이터과 중재에서 110억.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요.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땅값이 얼마고 제일 중요한 게 땅값 아니겠어요? 건물은 어차피 건물값은 SH에서 다 줄 거니까 그죠? 땅값은 조합이 받겠죠. 네, 그렇잖아요. 예. 근데 자 봐봐요. 그 땅이 모르겠어요. 제가 담당자에게 물어보겠지만 금액까지는 제가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당시의 금액과 가치, 토지의 가치가 종교 용지로 있을 때와 그다음에 네. 지금 변경했을 때의 예. 그 토지의 가치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예,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누가 혜택을 보는 거죠? 혜택을 보는 거는 기본적으로 조합에서 혜택을 볼 거라고 보고요. 조합원들이 그 혜택을 볼 거라고 봅니다. 그럼 조합원들에게 혜택을 줘도 되는 거예요? 세금으로? 세금으로 우리의 준다는-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SH 공사가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SH가 매입을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의원님 얘기하신 건 이제 지금 조합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공공기사로 선정이 된 것뿐이지 실제로 아니 그래요. 여러 절차를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실장님, 제가 그걸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이 과정 일련의 과정을 보면 예. 자 보세요. 관련 부서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 그리고 SH에서 검토를 했어요.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조건부가 정비계획 변경해 와라 그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관련 부서에서 정비계획 변경해 주겠다는 의미네? 라고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정비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절차를 거치죠. 당연히 거치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 이미 일은 다 진행됐어요. 그래서 조합은 지금 시공사 선정했고 제가 알기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SH와 본 계약을 하려면 그런 것들을 준비를 다 해야 되잖아요. 설계도 하고 시공사도 결정하고 모든 준비가 스탠바이가 돼야 SH와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뭐 토지 그 매입부터 발표된 시작해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지금 그 공공기숙사를 반대하는 일반 분양자나 왜냐 고지받지 못하고 그냥 조합에서 그냥 한 거니까 나는 일반 분양자라고 해서 전혀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전혀 주지 않고 그냥 조합에서 자기 땅이니까 조합이 마음대로 했다라는. 그리고 아직 말씀하신 대로 또 결정이 아직 안 났어. 왜냐 본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정비계획 변경도 지금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계약도 해야 되고요. 앞으로 거쳐야 그러니까 될 정비계획 먼저 변경을 해야 본계약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조건부니까. 예.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일반 분양자들에게는 아무 정보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 저희들 통상 이제 뭐 일반 분양자들하고 그 다음에 조합원들하고 또 뭐 이해관계인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정비 사업인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조합에서 조합원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시공사에게 줘야 될 시공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 계획도를 변경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에 의해서 뭐 세대수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용적률을 더 받기 위해서 저희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들을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뭐 미아 3도 마찬가지로 토지 이용 계획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종교용지가 필요 없고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 뭐 주택용지로 바꾼다든지 근생용지로 바꾸는 경우에 그 공공기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합리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잠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의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나 그 혜택은 조합원이 받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이용 계획도 변경을 할 때 저희들이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모든 거를 다 저희들 그거는 다 제가 바꿔주는 지켜보겠습니다. 부분이 그거는 차후에 지켜보는데 예. 지금 현재 어쨌든 SH의 지금 이제 조건부 하는데 그게 정비계획 변경이 되면 네, 정비계획이 변경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 SH와 이제 계약을 하고 정상적으로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모든 게 갖춰지면 그리고 나서 건물을 지어서 SH에 넘기겠죠. 그랬을 때에 지금 말씀하신 공공기여 부분이 얼만큼 해당되는지 그거를 제가 그러니까 그게 잘 된다라면 문제가 없죠. 네, 전혀. 뭐 충분히 검토를 그러니까 그런 하는 부분에 내용입니다.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가 담당 부서랑 얘기하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네. 종교용지하고 주택용지하고는 가격 차이가 다릅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뭐 사회복지시설하고 주택용지하고 이미 다르고요. 근생용지하고도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 가치의 변동에 따라서 공공기여라든지 산식이라든지 이렇게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보면은 지금 그 지역민들이 이제 공공기숙사 관련해서 그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그 이 위치가 그래요. 위치가 가장 문제인 게 뭐냐면 지금 797대 거기도 아파트예요. 이미 여기는 10몇 년 된 아파트고 그다음에 주변이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둘러싸인 아파트예요. 네. 거기에 한 가운데에 딱 박혀 있어요. 네. 그래서 공동주택과 기숙사의 사실 구성원과 생활 패턴이 상이하잖아요. 원래 뭐 의원님 원래 종교용지였지 않습니까? 뭐 종교 시설도 마찬가지로 패턴이 뭐 주택 중요한 건 그분들은 그걸 알고 왔으니까 뭐라 할 수 없어요. 본인들이 알고 그걸 분양을 받았으니까 뭐라 할 수가 없죠.
모르고 알았으면 문제지만 근데 그렇게 알고 왔는데 어쨌든 기숙사가 이제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패턴이 다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1인 대부분이 대학생이라고 본다라면 뭐 20대 초반이든 뭐 중반이든 그럴 거 아니에요.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친구들이 어쨌든 각각의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아파트에 사는 구성원과 이 기숙사에 사는 구성원은 분명히 생활 패턴은 다를 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일부 다를 수 신혼부부들이 와서 있습니다. 저에게 그 얘기를 해요. 네. 본인들이 관악구에서 살아봤는데 기숙사에 살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그 주민들과의 생활 패턴이 다르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좀 생기더라. 네. 근데 그 부분은 충분히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뭐 만일 그 기숙사를 지금 청년용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문제 제기가 좀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계층이 입주를 원하는 상황이라면은 뭐 저희들이 청년만 한정 짓지 않고 다양하게 입주를 시킬 수 있는 기준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혹시 실장님 이 미아 상부역 공공기숙사 관련해서 혹시 시장님께 보고한 예, 뭐 저기 시정 있습니까? 질문 요청이 있어서 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정 질문 전에 그 전에는 없습니다. 그 전에 없고 그러니까 이번에야 뭐 그렇게 하셨겠죠.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아직 그 정비계 변경 신청이 아직 강북구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강북구에 신청이 들어오고 나서 구청에서 거쳐야 될 절차가 뭐 30일간 주민 공람이 있고요. 그때 뭐 입주자든 뭐 조합이든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네, 저희들 시간이 정리돼야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자, 지금 현재 이제 그 입주민들 중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그 핵지 6에 대해서 혹시 공공시설로 하면 안 되느냐 서울시에서. 근데 혹시 검토한 적 있나요? 기본적으로 좀 비용의 문제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공공시설로 한다는 거는 시가 사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이고 네. 그 비용을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조금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기숙사를 짧게 매입하는 짧게. 거에 아니, 대해서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없었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민원을 얼마만큼 받으셨죠? 일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저희 파악하고 뭐 있습니다. 일부 민원 정도예요. 저는 문자 폭탄이 오던데. 뭐 의원님 잘 알다시피 그거 조합 강북구청은 민원 지금 수는 아마 500명이 몇백 건 넘고요. 이상이 될 거예요. 근데 예, 그다음에- 서울시에도 통보를 많이 했대는데 예.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일단 실장님과 지금 대화하는 건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말씀했던 그 토지 가치의 차이 그거에 대한 공공기여 부분 네, 충분히 확실히 검토할 해줄 것을 겁니다. 믿고 네, 들어가 주셨습니다. 예. 네, 시장님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이제 저는 이 사안의 가장 문제는 그겁니다. 일반 분양자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현재까지 진행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은 지금 우리 실장님 얘기한 것처럼 아니 차후에 접수되면 공람 공고하고 설명도 하고 구의 의견 청취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나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와 조합이 잘 의견이 맞았구나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과정에 대해서 지금 다 들으셨으니까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어떤 사업인지 하다 보면 이해관계인들 전체의 이해를 다 조화롭게 반영시켜드리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가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이 경우도 지금 요약하면 조합원들과 분양받은 분들의 이해관계가 조금 상충되는 거죠. 지금 계획대로 하면 조합원들은 확실히 이익을 보시는데 분양받으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불측에 불편함을 겪으시게 될 걸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방금 전에 답변 과정에서 우리 주택실장 절충적으로 혹시라도 공공기숙사 구성원들의 생활 패턴이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 생길 수 있는 불편을 걱정하신다면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입주자들을 혼합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불편 민원을 최소화해 보겠다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꼭 기숙사가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다른 방법의 유형들도 있잖아요. 예를 그러면서 들면? 지금 예를 공공기여가 있다라면 예를 들면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뭐 신혼부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신혼부부 들어갈 때 그리고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다를 복합적으로 뭐 실내 놀이터나 아니면 키즈 카페나 그 부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다라면 그거는 충분히 좋은 오히려 결과가 그 예, 이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